안녕하십니까.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반려견, 과거에는 애완견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반려견이라고 하죠. 어찌됐든 이 반려견이라는 단어, 더불어서 폐혈증, 한일관, 최시원, 슈퍼주니어, 지난 주말 사이에 이 단어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은 지금 말씀드린 이 단어들을 퍼즐 맞추듯이 맞추어 드리겠습니다. 네, 사람문 반려견 사건. 그럼 미국은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박형영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한국에서 지난 주말 사이 계속 얘기된 사건, 반려견이 옆집 사람을 물어서 그 사람이 폐혈증으로 사망했다. 네. 이런 얘기인데 우선 개요부터 간단히 정리하고 가죠. 네, 지난 1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엘리베이터 밖에 있던 프렌치 불독 한 마리가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서 이 원래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50대 여성의 정강이를 문 것입니다. 이 당시 이 프렌치 불독은 입마개는 물론이고요. 목줄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한국 뉴스들을 보면요. 이 사건 당일 이 개 물린 여성은 곧바로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고 그날 당일 퇴원을 했고요. 그런데 닷새 뒤, 그러니까 지난 6일에 이 갑자기 고통을 호소하면서 다시 응급실을 찾았는데 폐혈증으로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숨진 여성은 한국의 유명 한식당이죠. 이 한일관의 대표였고 한일관 대표를 문 이 프렌치 불독의 주인은 이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인 최시원 씨와 그의 가족들로 나타나서 더 큰 이슈가 됐습니다. 폐혈증으로 사망했다. 자, 우선 그 폐혈증이라는 병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려요. 네, 폐혈증은 이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생긴 염증이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는 그런 질환입니다. 먼저 이 프렌치 불독, 사람을 문 이 프렌치 불독이 예방 접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좀 폐혈증으로 숨진 것이다 이렇게 알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사실 이 개가 모든 예방접종을 잘 꼬박꼬박 맞았다 하더라도 이와는 별도로 개가 사람을 살짝 물거나 아니면 핥히기만 해도 폐혈증이 발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개에 물린 뒤에 폐혈증이 발병할지 아니면 또 잘 치료가 될지는 건강 상태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요. 보통 폐혈증으로 인한 사망률은 30%인데 보통 면역력이 좀 약한 경우에는 이 사망률이 80%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에 물렸을 때 난 건강하니까 괜찮겠지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건 금물이고요. 예, 전문가들은 개에 물리면 곧바로 소독부터 하고 그다음에 병원을 찾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면역력에 따라서 정말 치명적일 수도 있는 거네요, 여기 보니까. 네. 자,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그 유가족 측에서는 소송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서 좀 마무리가 되는 듯 했는데 그게 이제 유가족과 또는 그 개의 주인 측의 문제를 이제 떠나서 전 국민적인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한국에서는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 최시원 씨의 개 프렌치 불독이 사건 당시에 목줄 그리고 입마개를 하지 않았던 데 있습니다. 네. 보통 이 인스타그램 요즘 많이 하는데 네. 이 최시원 씨의 여동생도 그 전에 인스타그램에다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어요. 자신의 개는 사람을 물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을 받는다. 이런 내용의 인스타그램을 올렸고요. 그리고 또 슈퍼주니어의 또 다른 멤버인 이특 씨도 최시원의 개가 평소 이 사람을 문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시원 씨 가족들이 그 개가 사람을 무는 습성을 갖고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예. 이 최시원 씨가 또 인스타그램에 그동안 올렸던 사진들을 보면 이 자신의 개가 사실 문다는 것을 알면서도 개의 목줄을 하지 않고 산책시키는 사진이 여러 차례 올라왔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최시원 씨와 그의 가족들은 이 프렌치 불독 자신의 반려견이 사람을 무는 걸 알면서도 그동안 산책을 할 때 목줄을 하지 않고 입마개를 하지 않고 그냥 시켜오다가 결국에는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네. 보여집니다. 네. 이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개를 안락사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주장까지 지금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아무런 조치는 없어요. 일단 네. 관련 법안이 없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제 강아지들을 좋아하고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만은 또 아닌 분들도 있거든요. 네. 좀 겁내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냥 강아지가 목줄 안 하고 이렇게 지나가면 겁을 내서 이렇게 뭐 피하고 그런 분들도 사실 많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나에게는 가족이지만 남들에겐 그냥 동물일 뿐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개만 봐도 불안이나 공포감을 느낄 수 있고요. 사실 개를 친근하게 생각하더라도 또 견종에 따라서는 무서워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특히 이번 사건이 벌어진 한국에서는 이 작은 개에 물려도 또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개에 대한 공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LA 한인사회를 비롯한 미주 한인사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이 인터뷰를 한 한인 20대 여성은 네. 사실 개를 좀 친근하게 생각하긴 하는데 이번 사건이 발생한 후에 이 사건에 좀 안타까움을 나타내면서도 개에 대한 공포심이 더 커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인터뷰 한번 함께 보실까요? 보시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개도 좋아하지만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런 상황이 한국에서 발생하니까 좀 미국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무섭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개가 어떤 상황에서 흥분할지 모르고 만약 흥분하게 되면 그 피해자가 노약자나 어린 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LA 카운티의 경우 이제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면서 목줄을 해야 하는 게 규정이죠. 네, 맞습니다. 예. 사실 공공장소에서 이 개 산책할 때 목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네. 의무입니다. 예,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 목줄하는 게 방금 얘기해 주신 대로 선택이 아니라 규정입니다. 법. 예. 네, LA 카운티 반려견 이 목줄 규정을 살펴보면요. 모든 견주들은 개를 산책시킬 때, 밖에 나갔을 때 목줄을 매야 하고요. 그리고 목줄 길이도 제한이 돼 있습니다. 목줄 길이도 6피트를 넘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길게 갖고 다니면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네, 미터로 따지면 한 1.8미터 정도 되고요. 1.8m. 네. 그리고 또한 이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사람에 대한 규정도 따로 적혀 있는데요. 네. 네, 그냥 누구나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반려견을 능숙하게 통제할 수 있는 사람만이 산책시킬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뭐 7, 80파운드의 대형견을 산책을 시킨다고 했을 때 뭐 그걸 어린 아이나 아니면 성인이더라도 몸무게가 80파운드 미만 아니면 좀 더 넓게 보면 100파운드 미만의 성인들도 그 대형견을 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네, 그리고 정 반려견을 밖에서 풀어주고 싶다면 도그팝, 뭐 개 공원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나 아니면 뭐 LA 한인타운 인근에는 러년 캐년 같은 그런 하이킹 코스, 오프리시 장소거든요. 그런 오프리시 장소를 찾아주셔야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빼고 일반적으로 이제 주택가를 다닐 때 목줄 안 하고 다니면 벌금 무나요? 네, 첫 번째는 벌금 $100 물게 되고요. 두 번째부터는 $250, 그리고 세 번째부터는 $500로 벌금이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 미국에서도 이렇게 반려견이 뭐 어떤 사람을 물고 그래서 사망한 그런 사건 케이스가 있어요? 네,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한 자료를 보면 이 개에 물리는 미국인 수는 연간 평균 450만여 명에서 470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네. 또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이 중에서 개에 물려 숨지는 사람 수는 연간 평균 20명에서 30명 정도에 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지난 주말에 매사추세츠주에서 7살 남자 어린이가 핏불 테리어 2마리에게 물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이 남자 어린이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이렇게 이 집 마당에 있는 개로부터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산책시킬 때 개가 사람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개를 공격하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는 이 반려견이 주인을 공격하는 그런 네. 뉴스들도 종종 나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목줄도 하지 않았고 또 개가 다른 사람을 공격해서 그 사람이 다쳤어요. 그럼 그 개 주인, 견주 어떤 처벌을 받나요? 네, 뭐 지역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최고 종신형을 받은 사례까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네. 와. 지난 2001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여성이 프레사 카나리오라는 대형 맹견 2마리를 산책시키려고 나가다가 이 아파트 복도에서 이 대형견 2마리가 다른 이웃 여성을 공격해서 숨지게 한 그런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이 여성은 나중에 보니까 개에 물린 자국이
77곳이나 발견이 됐고요. 또 전체 피의 3분의 1 정도 출혈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개 주인은 결국에 2급 살인 혐의가 인정이 돼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그 개 어떻게 합니까? 네, 재판부가 네.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네. 좀 이렇게 관련 적절한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 명령에는 그곳에 개를 다시는 둘 수 없게 하는 내용부터 개를 안락사시키는 내용까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건 그런 경우에 그 개를 놓고도 재판부가 개입을 해서 판결을 내리는 것까지 법제도가 잘 되어 있네요, 미국은. 네. 고백하건대 이슈포커스 이 시간은요, 당일날 오후에 사전 녹화된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오후에 이 녹화 준비를 하는데 새로운 뉴스가 갑자기 나왔습니다. 이 사망한 한일관 대표의 시신 혈액에서 녹농균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는 개에 물려서 폐혈증에 감염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해서 이번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하지만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얘기했던 이 반려견에 대한 관리 문제나 법적,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한다는 이런 모든 논의를 백지화해서는 안 됩니다. 어찌됐든 한국 사회에서 그 문제는 지금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임을 규명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번 기회에 대책 없이 강아지를 기르는 문화에서 탈피해 한국도 선진 반려견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슈 마칩니다. 박현경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